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과제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이제 법 전면 개정 이후 2007년 이후에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기록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에서 국정과제에 기록관리 체계 혁신의 과제가 들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혁신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기록관리 혁신 TF가 구성되어서 올해 1월까지 활동을 했고요. 활동 결과로 이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 및 개선 방안이 보고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혁신과제는 4대 영역, 4개 과제, 20개 세부 과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국가기록원은 이걸 받아 안아서 분리, 통합을 거쳐서 다시 5개 영역, 25개 세부 과제로 재편을 했습니다. 각 과제별로 저희가 워킹그룹을 꾸려서 과제별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이나 기관, 단체, 협회, 언론 등에서 그리고 원내에서도 그간 노정되었던 기록관리의 다양한 문제점들 그리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혁신 TF의 혁신 방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신 개선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기록물 법령을 개정하는 기본 방향을 3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통해 국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되어야 되고 기록관리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과제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는 기록관리 전문성이 없이는 담보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록관리 전문성 역시 철저한 기록화 없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고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철저한 기록화 불가능, 전문성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과제 내용에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일단 추진 전략은 저희가 18년에는 이견이 적고 즉시 개정이 가능한 과제부터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법안을 먼저 개정을 하고 다음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5개 과제별로 저희가 혁신 과제별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실행 계획이 마련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또 추진해야 될 그 계획들 속에서 또 법령의 개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스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이런 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속에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법령 개정에서 검토해야 될 과제들이 아래 표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보시면은 즉시 개정이 가능할 것 같은 과제도 있지만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또 필요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번 법 개정의 방향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나열해서 보니까 5개 영역, 15개 과제들로 이렇게 압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각 과제별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공업무의 기록화 및 기록평가제도 재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과제, 이 영역에는 기록물 법의 목적, 기록물의 정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평가 도구에 대한 재설계를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폐기 중지제도 등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기록물 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기록물 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자료집 읽어보시면은 현행 목적을 한번 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현행 목적이 3가지가 병렬적으로 나열이 되다 보니까 정말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핵심 목적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또 다시 목적으로, 또 목적 위에 목적이 있는 그런 이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듯한 그런 문제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공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는 그 방향성에 맞게 생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생산 단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또 분명하게 좀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목적으로 되어 있는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은 보다 상위 수준의 목적으로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 업무의 그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생산 단계가 기록 관리에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안이 개정안을 보시면 이 법은 공공기록의 생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초안입니다. 초안이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안들이 또 법제처에 가면은 또 법률 논리에 맞게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은 저희가 이렇게 일단 검토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록물의 정의와 기록화의 범위 재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행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16조 기록 생산의 원칙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16조를 받는 시행령 16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 제17조 기록물의 생산 의무 이것도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풀기 위한 게 이 과제를 제안한 목적입니다. 일단 기록물의 정의부터 먼저 볼게요. 이 정의는 이제 1999년 법 제정 당시의 환경을 반영한 정의였습니다. 현재 이제 급속하게 변하는 이런 전자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기록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록 매체에 종속된 물리적인 실체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서 이제는 정보나 데이터로서 표현되는 이 기록의 속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였습니다. 또 기록물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문서, 도서, 대장 등 어떤 유형을 예시로서 이렇게 나열함으로 인해서 기록물의 범위를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 16조 이런 기록물의 정의와 법 16조 그다음에 법 17조에서 보듯이 이 생산의 개념이 굉장히 좀 명확하지가 않지요. 생산이라는 것이 등록이나 결제 행위를 하는 것을 협소하게 해석이 되어서 기록 관리에 굉장히 많은 혼선을 주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록물 법에서는 등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죠. 등록되면 바로 생산 등록번호라는 번호가 붙습니다. 생산과 등록이 같은 것인가? 이런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고요. 행정효율에 관한 규정도 문서의 생산은 문서의 성립되는 시점에서 문서가 생산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대화록 판례에서도 대화록 초안이 결제 전 상태였기 때문에 기록물로 생산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생산과 등록이 계속 혼용되어 있는 느낌. 생산과 획득의 개념이 계속 혼용되어 있어서 이게 기록인가 기록이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되었지만 획득되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대면 보고 하고 나서도 일부러 결제하거나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기록의 생산을 회피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결제하고 나서도 등록되지 않은 기록, 그 다음에 초안이라든지 중간본, 결제할 수 없는 이런 미등록 기록들, 그 다음에 특수유형 기록들은 분명히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었지만 등록 방법이 없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얘가 기록인지 기록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생산의 원칙은 이제 아까 제가 쭉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지만 법 16조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서 법 제17조는 기록물 생산 의무를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조사연구검토서나 회의록 등을 생산하도록 어떤 특정 유형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이 생산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 생산 원칙의 이행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법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법의 정의는 디지털 업무 환경에 부합하고 다양한 기록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따라서 기록이 매체나 어떤 용기에 종속되지 않는 그렇게 독립적이고 물성보다는 내용 구조 맥락을 가진 논리적인 객체로서 기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기록물을 기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기록 정보 자료도 자료를 떼고 기록 정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록물의 명칭, 저희 기록물 법의 명칭도 공공기록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기록물법에 나와 있는 각 조항의 기록물이 모두 기록으로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큰 후속 작업을 가지게 되고요. 기록물법의 적용 범위도 기록정보 자료가 아니라 기록정보로 바뀌게 되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따가 의견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기록 정보를 하지 않고 기록으로 한 데에는 이제 타법의 정보의 범위와 이 기록물법에서 말한 정보의 범위가 서로 모호한 부분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 정보로 유지를 한 거고요. 행정박물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록의 유형은 삭제를 하고요. 이런 각 유형별 정의는 시행령에 체계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하에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개정 기록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록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 조항이 바뀌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굉장히 법제처 통과할 때 많은 난항이 좀 있을 거라는 좀 우려가 되지만 기록물 관리, 기록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바뀌어야 한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끝까지 좀 노력을 해서 기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공적 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서 생산 관리되어야 할 기록화의 범위와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법 제16조에는 이제 생산의 원칙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의 원칙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16조를 받는 시행령 16조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의 의미가 좀 등록과는 다른 생산의 의미가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도 이미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결제나 업무 보고라는 어떤 수직적인 그 업무 행위 외에도 기관 간 업무 협의, 동료와의 업무 공유라든지 내외부 의견 수렴 같은 어떤 수평적인 업무 행위 속에서도 기록이 생산된다라는 거죠. 업무는 바로 기록의 생산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업무 행위가 바로 기록을 생산하는 행위이고 여기에서 많은 기록들을 되도록 생산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시행령 16조에 반영을 해서 요거는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조문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요. 생산된 이제 기록은 굉장히 많죠. 획득되지 않아도 많은 기록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은 좀 구체적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법 제17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7조는 기록물의 생산 의무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의록이나 조사연구 검토서 등을 생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기록 관리의 대상으로 바꾸어서 정말 등록 관리해야 될 주요 사안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행령에 들어있는 조사연구 검토서나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그 사안들, 그 대상들을 뽑아서 주요 사안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조사연구 검토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조사연구 검토서를 생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이제 그 생산하기로 하는 생산의 대상이 되는 그 사안을 이제 정말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서 17조를 통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회의록이나 시청자 기록물은 기록물의 유형상 반드시 유형상 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남겨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기록화의 범위는 기록을 생산하는 행위는 공식적인 목적의 보고나 결제 과정 외에도 내외부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그런 업무 행위가 되겠고요. 기타 책임 입증이 필요한 모든 행위 속에서 기록은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행위 속에서 이제 최종 결제나 접수나 보고한 기록들도 생산되지만 과정상의 기록들도 생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수정사항도 발생하면 그런 것도 남겨야 되고 검토 의견이나 이력 정보들을 남길 수 있게 현재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남겨야 되죠? 어떻게 남기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시스템으로 그 생산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죠. 시스템으로 생산행위를 하게 하고 그 생산 시스템이 이런 기록들을 남길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게 저희가 유도함으로써 기록의 생산은 보다 폭넓어지고 이런 생산행위 속에서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서 이제 공무원의 의무에 기록물 생산 의무를 추가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안을 보시면은요, 모든 공무원이 여기서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에 그런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고요. 이 공무원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생산, 관리,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개정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폐기 중지 제도의 도입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5.18이라든지 뭐 4대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사고, 국가 주요 정책에 관련된 기록물들이 생산되어서 의도적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현행 법 조항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이제 폐기 중지를 요청을 했으나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대외적인 실행력이 약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국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중지하여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폐기 중지 제도를 이번 법령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기 중지의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명령 주체는 누구인지, 이것을 이행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을 법에 마련을 하여서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사후 조치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폐기 명령의 주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의 중지에 대한 명령권을 부여를 하고요. 국가적 조사나 진상규명, 감사나 재판,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폐기 중지를 발령하는 조건으로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기록물을 폐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이행 절차들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9조와 27조, 18조, 50조 등을 통해서 폐기 중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 방안을 신설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처벌하는 것까지 같이 한 번에 폐기 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이번 법령의 좀 중요한 사항의 개정을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단에서는 이제 중지 대상에 대한 좀 상세한 사항이 들어갈 것이고 기록관이나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조치 방안이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평가 개념의 확대와 평가 도구 재설계죠. 이 부분은 사실 이번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 고민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드리는 걸로 좀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행의 단위과제의 어떤 그 분절적인 평가 정책으로는 이것들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은 누차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 현재 업무 분류를 그대로 기록 분류로 이용하는 BRM 단위의 기록관리 기준표는 업무 분류에 기록 분류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기록물을 이관 관리하는데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업무 분류 체계의 기록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분류 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가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별로 생산되어야 되는 기록물의 유형이나 기록물 유형별 보존기간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두 가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안은 현재의 BRM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BRM을 이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BRM의 그 단위과제의 신설 변경 권한을 국가기록원으로 완전히 이양받아서 단위과제를 통제하는 그런 방안인데, 이 방안은 이제 BRM 쪽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어렵다면은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하는 단위과제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단위과제 신설 변경 시 조직 담당 부서의 승인 전에 기록관에서 단위과제의 범위와 보존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중간에 삽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BRM은 역시 특수한 유형은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유형 기록물에 대해서 별도의 기록유형 기준표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기록관리 기준표의 기준 관리 항목이 많이 있죠. 보존기간, 비치 여부, 보존장소, 공개 여부,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아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고 어떤 절차로 작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것 또한 함께 병행해야 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혁신 TF에서도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에도 이제 업무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정말 업무에 기반한 기록 분류 체계를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업무별 집합제뿐만이 아니라 기록별 집합제도 같이 만들어서 업무에 기반해서 정말 어떤 기록 유형이 여기서 생산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필요한 관리 속성이 업무 계층뿐만이 아니라 기록 계층에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순수한 의미의 그런 기록 분류 체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업무별로 생산되어야 될 기록의 유형이 포함되고, 업무별로 어떤 기록이 생산되어야 하는가는 업무의 분석 없이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업무 분석을 통해서 이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런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평가 도구로서 기록 처분 도구, 기록 분류 체계가 재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업무별로 생산되어야 할 기록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기록의 생산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록 부존재 공익심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검토로 저희가 빼놓은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어떤 기록이 생산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없이 부존재 공익심사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기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또 미등록으로 기록 부존재 상태가 되어서 이것이 공익을 침해했을 경우에 기록 부존재의 적법성을 감사하여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고민 속에서 평가도구, 기록 분류체계 재설계, 편철 기준 등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여서 이 부분들은 시행령단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은 처분과 관련되어서 이관식이라든지 이관 대상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기록관의 기능 강화하고도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시스템의 기능 개편이 뒤따라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보존기간 및 이관식의 이관 대상,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과제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된 건 아니고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 시기는 지금 현재 이제 생산 이후 10년 후에 이제 아카이브를 이관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는 업무 활용이 채 종결되기 전에 아카이브로 넘어와서 아카이브에서 계속 그런 업무 활용에 필요한 그 열람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비효율성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기간 30년 이상이라고 해도 가치 없는 기록들도 무수히 많이 있죠. 이런 기록들이 넘어오기도 하고, 또 보존기간 30년 이하라도 또 가치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또 보존기간은 지금 현행 7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종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개별법에 이렇게
보존기간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기간을 유연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관 시기는 이제 각각 기록관에서 이제 아카이브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시기를 이제 재검토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록관에서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 활용을 해야 돼서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큼 보존을 더 분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자기록물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기록관에 두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 대상, 이관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원, 아카이브 쪽으로 어떤 기록이 선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관 시기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관 시기 역시 이관 대상 역시 딱 보존 기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넘어오기보다는 가치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수집해야 될 기록에 대해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보존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역시 이관 시기, 이관 대상 보장 기간도 시행령단에 반영이 될 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서 정책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전자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영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요,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물 이관과 또 관련된 프로세스의 정비, 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관리 체계 마련, 이 두 가지 법령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기록 이관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부분입니다. 현재 법령상 기록물의 이관은 기록 생산 시스템, RMS, AMS 이렇게 3단 체계로 3단 체계 물리적 이관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저장소를 공유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이관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객체, 기록물 자체를 계속 이관함으로 인해서 이관 과정에서 메타데이터의 손실, 이런 어쩔 수 없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기록물의 진본성 보장, 무결성 보장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정형화된 문서형의 기록 외에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기록은 다른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는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기록이 그래서 누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개선 방안은 이제 기록의 물리적인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관 개념의 반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관이 기록이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오면, 기록물 관리기관에 오면 그것은 이관으로 본다라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 제19조의 이관 조항에 아니면 또는 이관이라는 정의를 신설을 해서 이런 개념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철입과 기록과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이관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관 절차상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고 역시 전자환경이기 때문에 이관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이관 시기나 이관 대상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너무 자율적으로 주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인과 점검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록물의 생산에서 보존까지는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록원에서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 IS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서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거와 관련된 업무 절차를 재설계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그런 프로세스 재설계를 그리는 그런 작업을 아마 여기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록물 철권의 단위로 움직이는 우리의 어떤 기록관리 기본 단위라든지 식별번호 체계 등록번호 체계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안이 이제 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 근거 조항 마련입니다. DFR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기록 파일에 대한 정보 없이는 이 파일이 과연 안전한 파일인가,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포맷인가, 보존할 수 있는 포맷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평가를 하고 위험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FR을 정보를 수집해서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근거를 이제 법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 정자기록물 유형별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서형 중심의 전자기록 관리 체계로서는 데이터, 웹기록물, 시행영상이 정의만 되어 있고요. 관리 절차가 없어서 핵심 정보가 기록으로 획득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누이 지적되었던 부분이라서 많이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 데이터 세트를 법에 넣은 게 2007년인데 10년간 관리 방안 마련하지 못했죠. 이번에는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정의들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세트와 관련해서는 특히 탈보관 정책, 또 처분 집행 시기를 유예하는 저희가 지연 처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탈보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록물을 직접 이관받아서 직접 보관하지는 않지만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분 집행 시기 이후에는 기록물의 데이터 세트의 처분을 결정했더라도 처분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거나 폐쇄될 경우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을 지연하는 이런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그런 법령안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등록, 분류, 편철, 보존기간, 보존방법, 처분의 이행 등과 관련해서 법에 있는 다른 조항들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요. 시행령에 여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세트 관리에 필요한 용어와 개념을 제2조 정의에 좀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해서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법 제20조에 또 신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법안 신설 방안 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주시면 전자기록관리과 쪽에서 아마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일단은 법안에는 이제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등록, 분류, 편철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달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시행령은 데이터세트의 등록은 이제 어떤 행정정보 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있어서 이걸 등록하게 하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세트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게 등록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분류도 시스템에 있는 분류체계를 이용한다라는 여러 가지 분류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세트의 편출은 데이터세트를 관리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편철으로 이것을 편철하는 것을 본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겠고요.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표를 운영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표를 위해서 현행 어떤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고 여기서 관리되는 데이터세트가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관리 사항들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관리 기준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들을 작성하는 사항이 이제 시행령 쪽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데이터세트 보존기간 역시 일반 기록물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데이터세트 이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관 시기가 돼서 바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완전히 개비되거나 폐쇄될 경우에 이제 이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세트 보존 장소는 꼭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제3조의 기관이 운영하는 어떤 장소에 데이터세트를 두면서 관리와 통제를 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세트 폐기는 평가 폐기 절차를 통해서 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내용에 들어가야 할 간단한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웹기록물도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죠. 웹기록물은 홈페이지와 SNS를 포함하는 것을 일단 정의를 할 예정이 있고요. 특히 SNS 같은 경우는 민간 플랫폼에서 운영된다는 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의를 하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서 관리를 방안을 만들 것인가가 조금 중요하게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웹기록물에 대해서는 웹기록물을 등록 관리하고 이관할 때 어떤 형식으로 이관할 것인지, 이관의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령 속에 이제 반영될 것으로 지금 조문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데이터셋하고 웹은 현재도 이 조문을 제가 여기다 넣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조문 작업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조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공지를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법이 이제 법에 반영이 되더라도 시행할 때까지 기관에서 충분히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행 준비 기간을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좀 기관에게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율할 예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기록관리 체계 개편 및 자율성 강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관련돼서 변경되는 부분들, 기록관의 기능 개편, 체계 개편, 또 정무산하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재구축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가기록원의 업무를 심의 자문하는 것으로 굉장히 협소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기록관리 비전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회 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 속에서 이제 개선 방향은 총리 소속의 위원회로서의 그런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관리의 주요 정책이나 전략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심의 대상을 좀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중에서 심의가 필요한 업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 또 비공개 기간은 30년 이상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심의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도 생기고 헌법기관도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이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재편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회 수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라서 이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또 대통령기록관장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위원회 사임으로 인해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위원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 위원 해촉 사유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항들의 변경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부위원장의 역할을 추가하는 부분, 전문위원회 의원 추천 시 국가기록관리 의결 절차를 거치는 부분들은 시행령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록관 체계 개편 및 역할 기능 강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각급 기관 기록관이 이제 조직 개념이 아니어서 예산이나 인력 매우 열악하고요. 독립적, 전문적, 자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관의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안 돼 있고 무조건 기록관 정원의 4분의 1로 되어 있어서 1인 기록관 체계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 부분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에 일단 전문성, 자율성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혁신의 방향성도 그렇고 법의 개정의 방향성도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능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전문적인 자율적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이 필요한, 그렇다면 권한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공공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기본 계획뿐만이 아니라 기본 계획에서 보다 더 상위 단계의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기록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좀 강화하는 부분. 두 번째는 기록관 운영의 내실함이 전문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생산 단계에 좀 관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생산 통제라고 명시가 되었지만 생산 통제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록이 생산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이 생산되어서 이 기록은 이런 업무랑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평가의 개념이고 이게 기록 전문직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결정하고 명시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기록관의 고유 기능 확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굉장히 많은 이거에 대해서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이걸 하지 못했을 때 돌아올 책임 그것들은 우리가 다 오롯이 져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능의 강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록하면 기록관리 대상에 관한 기준을 다 생각하는 얘기 근데 다 틀리신 것 같아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그림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가 한번 이게 어떤 그림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법제 17조에 기록관리 대상으로 법제 17조를 기록관리 대상으로 바꾸고 거기에 기록관리 대상으로 기록을 관리해야 될 어떤 주요 사안들을 포함시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주요 사안별, 예로 대규모 국책사업, 국민의 신분이나 생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주요 사안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관에서는 이런 사안들 중에서 우리 기관에 해당되는 사안은 이곳이고 여기에서 어떤 기록물들이 생산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 아마 이 조항에 해당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위과제라든지 단위과제 카드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 기존의 기록물들이 이 단위과제에서 어떤 기록물들이 생산됐고, 이 생산의 양상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한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관이 뭔가 좀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기록관으로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조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또 실마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분들을 던져봤습니다만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 부분 넣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의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마음 편하게 신뢰하면서 믿고 이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네. 그 다음에 이제 현행 그 조항의 기록물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흩어져서 되어 있던 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라는 게 법제 3조 3호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로 합쳐서 기록물 관리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제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수행했던 기관들을 기록관 기능으로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 해당 기관의 기록물 생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아니라 기록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기능을 좀 확대하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또 기관별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기록정보 공동 활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 기관과 연계 협조하는 기능들을 신설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록관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되죠. 기록관이 무엇이냐, 조직이냐, 서고냐, 이런 거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기록관은 이런 거죠. 시설과 인력과 조직의 집합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직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시설하고 인력은 갖추도록 해놨는데 조직은 갖추도록 해놓은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책임관 제도, 정보화 책임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입해서 좀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더라도 어떤 기관의 규모나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기록관 설치 기준이 지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기록관 설치 기준은 지금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관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시행규칙 제2조에 들어가 있죠. 연간 생산량 1000권 이상, 보유량 5000권 이상.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기준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이 기록관의 설치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마련해서 이 부분은 시행령단에 좀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1개 이상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관의 설치 규모나 설치 단위 등도 기관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은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게 이제 기록관을 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별로 힘이 없는 부서에 기록관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면 원칙으로 하는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치 규모나 단위 등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면 필요하신 기관들은 통합기록관 설치도 얼마든지 가능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록관의 설치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은 1개 이상의 이제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현행 시행령 10조에 쭉 기관명이 나열된 부분은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여기에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제 연구기록물관리회장이 고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밑에 부분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기록관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특수기록관 부분이 현재 지금 이제 비공개 기록물을 장기간 좀 미이관하는 그런 상황들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일반 기록관의 경우에도 기록물 이관식이나 이관 대상들이 굉장히 자율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기록관이나 일반 기록관이나 그 구분이 모호해질 수가 있어서 일반 기록관의 어떤 상황을 봐서 특수기록관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행령 78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배치 기준이 지금 4분의 1로 굉장히 일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 당연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인력 구성의 모델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좀 연구를 해서 이 기록관의 업무량에 맞게 소요 인력을 산출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 기준에 맞게 해당 기관이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역할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관에서 기록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 또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기록관이 생산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분들이 다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책임이 오롯이 기록관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 이것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주기 위해서 이 장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안은 이제 다른 공공기관의 장의 역할과 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정부산하기관 쪽입니다. 정부산하기관은 기록관리 인식이 굉장히 낮아서 법령 준수와 인프라 구축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이제 기록물 법령 자체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산하기관의 예외 규정이 많아서 이것을 이행하거나 집행하기 어렵다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산하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기록물 법령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특히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도 나름대로 해당되는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좀 분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공사 같은 것들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록관리 수준 재고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직접 관리 기관 내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폐지 여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정 방향은 이제 기타 공공기관의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추출하여서 별도의 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시행령을 입법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일반 기록관에도 굉장히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역시 정부 산하 기관도 지금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또 모호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그때 일반 기록관들의 사항들을 봐서 좀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기록정보 서비스, 공개 및 서비스 확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록물 공개 재분류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네. 각급 기관의 이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가 비공개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니 업무가 가중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공개 제6호 개인정보나 비공개 조항 제1호 법령상 비공개 정보는 재분류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년 주기 재분류에 포함이 되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위원 1인의 업무량 과다로 재분류의 부실을 초래하고 업무의 불이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5년 주기 재분류 시점이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는 4년마다 재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서 5년 보존기간 5년 기록이 같은 경우는 1년 있다가 이제 기록관으로 넘어오면 5년째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재분류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입법 미비 사항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30년 경과가 30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공개되는 기록물은 비공개 상한 제도가 미시행되어서 공개 확대에 계속적으로 좀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를 위한 대상이나 시점들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해서 업무의 좀 효율화를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가 장기간 변경될 확률이 낮아서 비공개 실익이 없는 그런 재분류 실익이 없는 법령상 비공개 정보 1호, 개인정보 6호 사유로 비공개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호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재분류에서 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재분류 업무에 대한 경감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그래서 기록관하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이제 5년 주기 재분류를 해당 1호나 6호에 대해서는 30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는 30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6호에 의해서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비공개 상한 기간까지 그 재분류를 또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5년 주기 재분류 시점이 이제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을 해서 재분류 시행 이후 매 5년마다 재분류를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류 시행 이후 매 5년마다로 재분류의 주기를 이렇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비공개 상한제도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마련을 해서 시행령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 서비스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은 대국민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적극적인 기록정보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 중심의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 서비스는 정보공개법과 별도로 서비스에 대한 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 기록물 중에 30년이 경과된 기록물은 모두 다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람하고 서비스할 것인가, 사본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기록물법에서 좀 정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규정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정비 등 서비스에 관련 규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검토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록관리 협력 강화 및 기타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및 기록의 날 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 이게 뭐 하는 기관이지 하고 이제 의문점 아마 가지실 텐데,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이것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ICA 총회 이후에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저희의 국제적인 위상도 굉장히 많이 신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6건의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하고 있는 기록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유산 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유산을 통해서 인류의 기억을 대대로 전승할 수 있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를 해서 설립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기록유산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이것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기록의 날은요. 기록의 날이 이제 세계 기록의 날로 정해진 날이 6월 9일인데 이 기록의 날이 기록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그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록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그 사항을 법과 시행령에 넣어서 규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기록의 날에 대한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록문화 확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고민 속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처벌 조항에 대한 준거 규정 마련입니다. 네, 이제 처벌 조항이 저희 법 제50조, 제51조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준거 조항이라는 게 무단 파기, 무단 국외 유출, 무단은 이게 무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가리키는 규정이 몇 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규정을 명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단 파기의 경우는 법 제27조의 평가 폐기 절차를 이제 지키지 않고 파기했을 경우 이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단 국외 유출이라든지 무단 은닉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법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항을 줄 것인가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금까지 이제 뭐 국회 기타 원내에서 굉장히 많은 법령 개정 요구 사항들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를 모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회의록 생산 대상 및 속기록 작성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정과제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생산 현황 통보 제도도 굉장히 여러 번 그 미비 사항이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산 현황과 보유 현황으로 좀 구분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지, 생산 현황의 방식을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좀 부여하는 것이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자기록의 보존매체 수록 조항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보존매체에 대해서 각기 명칭을 다르게 쓰고 있어서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비밀 기록물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작년 부분에 이미 이제 개정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개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바로 보호 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이 이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를 완전히 재분류한 기록물만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 부분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맴돌듯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방안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박물의 등록 주체와 생산 현황 주체가 다른 점. 그다음에 이제 폐기 외에도 이제 관리 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고요. 간행물을 발간 등록하는 그런 체계라든지 송부 부수가 과다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방안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한시 폐지 기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왔고요. 한시 기록물의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제가 참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화면상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가기록원으로 기이관된 기록물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료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돼서 화면상에 표시를 했고 가능하시다면 자료집에도 좀 명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방기록물 관리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한
기이관한 지방 기록물들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에게 할애된 거의 1시간의 시간을 써서 법령 개정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정수진 선생님 향후 계획도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향후 계획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혁신의 방향과 관련되어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 이견이 적고 즉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의 과제에 대해서는 18년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견이 적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기록으로 가는 부분, 포함해서 기록물의 정의, 폐기 중지제도 도입,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즉시 개정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법 개정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반영해서 법 개정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입법 절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 의견 합치 여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연내에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에 그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혁신 그 과제별 실행 계획을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별로 마련되는 이런 제도 개선 방안들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또 기록물법과 시행령을 계속적으로 개정하고 관련되는 표준이나 지침들을 또 재개정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5월 달에 법에 대한 개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법에 대한 입법 예고라든지 부처 협의는 6, 7월, 그다음에 법제처 심사 7, 8월, 그다음에 차관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 제출은 금년 9월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달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그리고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